이 마스크를 유성호 최고께서 우리 동지가 주셨는데 앞으로 회의 발언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임신강도 옥중투쟁 1292일째입니다. 제가 3년 전 어제 단식투쟁 14일간 단식투쟁을 했던 날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재수감, 재구속 문제가 있을 수 없는 인권 탄압이다. 그리고 증거 없이 대통령을 인신감금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14일간 단식을 했고 그 시간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3년이 훨씬 넘게 이제 1300일 가까이 인신감금 당해 계신 겁니다. 대법원 판결은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원로 정치인을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이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의지가 없습니다. 정말 비인륜적 정권이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석방, 탄핵 무효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투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입니다.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 곁으로 오셔서 이 난국, 망국의 시간들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의 원천 봉쇄에 이어서 10월 9일 집회 원천 봉쇄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원천 봉쇄부터 시작하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언론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광화문 원천 봉쇄가 옳았느냐 말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그 넓은 국립묘지 A, B, C급이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는 왜 추석 성묘조차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까? 우리 공화당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저는 제가 당사자지 않습니까? 매년 명절에는 꼭 아버님 산소를 찾아뵙고 영천 후국원에 뵙고 인사를 드리고 가족들이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분을 다시 그리면서 가족의 애를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완전히 봉쇄해버린 겁니다. 각도를 잘못 가고 있다. 사람들이 광화문 봉쇄가 옳리 그러니 뭐 중국 폐렴이 어떠니 저떠니 다 거짓말입니다. 결국 10월 9일 한글날까지 봉쇄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의 투쟁은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우리 공화당은 그들이 하책을 쓰면은 우리는 상책을 쓰겠다.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앞으로도 어느 시기에 또 전국적인 집회 신고를 3만에서 4만 명 할 겁니다. 어떻게 이 문재인 파쇼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경찰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글날 연휴에도 서명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
차량 투쟁, 1인 시위 투쟁, 자전거 투쟁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는, 이제 국민들께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옳았는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경제 방어를 잘했던 대통령.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르스 사태 때 이 질병본부를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대응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가치는 지키고, 그러면서도 국민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국민들께 탄핵 무효와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그런 투쟁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열병식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을 하는 날은 10월 10일 북한군 창군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날은 언제입니까? 10월 1일. 10월 1일인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군날 행사는 다 없애버리고 북한 괴뢰 정권의 창군 기념일 열병식 행사를 생중계하는 이 나라가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전 세계가 웃고 있는 거예요.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자와 우의 개념까지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회주의, 이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자신의 국군의 날 열병식은 아예 하지도 않고 상대 적국의 주적의 열병식을 생중계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대한민국의 안보의 흐트러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열병식에 미국을 겨냥한 ICBM, SLBM이 보란듯이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죠. 대한민국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형 방사포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토착발갱이 세력들은 그 김정은의 한마디, 남녘 동포들에 대한 한마디를 가지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있다고, 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렇게 무서운 핵무기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타격수단을 갖고 있는 북한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우리가 항복하고 종전,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항복선언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항복선언을 하고 종전선언 하자는 거, 북한의 화력이 저렇게 핵이 무서우니까 그거 다 인정하고 항복선언 하자. 그것은 문재인 씨의 유엔 화상 연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핵 폐기가 아닙니다. 핵을 그냥 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만만 통일되지 않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북한 핵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목요일 15일부터 18일까지 전 당 사무처, 최고위원, 지도당 위원장, 주요 당직자 30여 명이 연수를 합니다. 이 연수 기간에
목요일 전략회의도 있고 목요 기자회견이 있는데 기자회견은 수요일로 당겨주시고 전략회의는 여주 당지에서 목요일날 오후에 확대 참석자 모두 확대 전략회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 우리 공화당이 2기 출범 이후에 우리 공화당의 확장성과 성명성 문제 어떻게 할 건지가 시기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자. 첫째는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은 보궐선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곧 있을 22대 총선까지 전체의 그림을 놓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어떤 정책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연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당에서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 어제, 그제 이틀간을 대체 근무를 이틀했습니다. 그래서 목, 토, 일 4일간 연수를 통해서 전반적인 방향 설정, 또 지금 당연 구성의 박차를 통해서 조직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 당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던 시민단체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애호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또 문재인 파쇼 정권과의 투쟁 방향을 어떻게 정할 거냐. 결국은 코로나 전국은 끝납니다. 중국 폐렴파리도 끝나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광화문 진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광화문 투쟁이 과거의 투쟁의 10배의 규모가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바다 속으로 우리 공화당에 가는 하나의 길 중에 하나다. 이런 입장들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세미나 제목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미나 이후에 세미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당원들께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로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기자회견에는 문재인 파쇼 정권의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번 북한 군 열병식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직위원장 제 2차 다시 심사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토탈 몇 분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럼 94명. 한 100명 조금 안 됩니다. 우리 10월 말까지는 100여 분을 충분히 할 거고, 오늘 발표되면은 1차 임명장 수여에 있어서 수요일 오후 2시에 2차 임명장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는 거의 원고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에 유튜브 분들이 행동을 좀 자제해 주세요. 자꾸 뭐 개인 행동 하시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회의할 때 좀 어느 정당의 기자 최고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곤란하게 하는 데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기자회견장 봤지만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공화당 또 동지들이 정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특히 월요일날 최고회의는 되게 중요한 회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유튜브 선생님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과 같이 가면 월요일 최고회의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뭐 유튜브 조회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당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월요일 최고회의는 기본적으로 오셔가지고 방송을 해주셔야 되는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회의가 월요일 최고회의가 월요일 전략회의입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시지만은 기본적인 예는 좀 갖추자. 그리고 일을 하실 때 좀 힘들더라도 월요일 회의는 또 특히 목요일 전략회의는 좀 참석들 하셔서 내용들을 우리 당원들한테라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오셔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할 때 우리 공화당에서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를 했죠. 핵폐기 프로그램 없는 수백억 지원은 안 된다. 이래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검찰 조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핵폐기 문제는 이제 서서히 없어집니다. 이제는 핵폐기 없는 종전선언으로 한 발짝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얘기대로 미국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중국과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3.1 전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적화시키고 핵은 적화 통일에만 이용하는 겁니다. 딱 갖다 대고 일본 12군데, 미국 5군데 도시를 겨냥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는 주한미군 들어오면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미국이 정보기관이 모르느냐. 좌파들이 잘한 것 같죠. 근데 미국 정보기관이 다 알 정도로 바보짓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분들이 미국 정보기관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우리 공화당은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ICBM이나 SLBM, 특히 SLBM은 미국으로 봐서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말하는 공격을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선제 공격하면 자기들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는 대로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그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그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순서대로 가면은 주한미군은 다시는 한반도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적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토착 빨갱이들만 거짓말하지 기본적인 군사 전략가들이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이 문재인 파쇼 정권은. 여러분들 2018년 9월 18일 능라도 체육관에서 문재인이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DNA를 침송한 사람이에요. 그때 벌써 대한민국의 혼은 북한한테 굴종한 거예요. 저희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치, 이것은 벌써 북한한테 굴종해버렸다. 뭐 김정은이 남역 동포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힘들어서 눈물 흘릴 거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 폐렴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걷잡을 수 없는 내부 반란, 내부 동료가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지고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병식 하고 눈물까지 질질 짜는 거예요.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를 같이 가고 있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좌파 언론은 또 뭐 민주당이 잡아도 큰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큰 변화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바로 카트가 정권 잡았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 정권은 여러분들 쉽게
공화당과 같이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인 한반도 정책이 변화가 옵니다. 또 대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공격도 못해요.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트럼프의 약세를 계속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벌써 백인들이 반중 투쟁, 반중 압박 정책에 동조하는 백인들이 많아서 직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 공화당 언론에 매몰돼서 판단, 우리 나름대로도 뭐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하고 누가 같은 정치적 가치를 가져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 구국의 영웅이죠. 대한민국 발전의 최고의 지도자죠. 41주기 추모식이 있던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24일 토요일부터 25일, 26일 3일간을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3일간 저희들이 토일, 거기 24 토요일, 25 일요일, 26 10월 26일까지 3일간의 전면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동지들께서나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그들이 역사를 뒤집고 체제를 뒤집으려면은 거기에 맞서서 우리의 위대한 영웅 건국 이승만 대통령, 구국의 박정희 대통령, 또 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을 기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불법 탄핵을, 거짓 탄핵을 알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우리는 전면 투쟁을 하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24, 25, 26, 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모 전국 총력 투쟁에 함께 해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성우 최고께서 서명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명대가 서명인수가 6,694고요. 당원이 1,408명, 그다음 책임당원이 351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강력한 투쟁, 성명성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언론과 또 수골통 보수들과의 언론, 가짜 보수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언론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새가 필요합니다. 당원 합법 말고 어떠한 새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을 위해서는 매주 10,000명의 당원과 1,000명의 책임당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셔서, 제가 부산은 일반 당원이 436명에 책임당원이 185명입니다. 합치면은 600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명대 안 하는 시도당도 있어요. 서명대 해도 안 되는 시도당, 부산은 대구 경북이나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렵잖아요. 딱 갈라서 있는데. 그런데도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로, 우리 공화당은요 행동하는 정당이지 말로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당 사무처에서도 서명대에 대한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 철저히 분석하고, 제가 지난 주말에 이 부산을 간 이유도 동지들의 결속, 또 동지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도당이 단합회가 잘하는 데는 하는 거예요. 시도당이 흐트려가지고 못하니까 서명대도 안 되고 집회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중앙당이, 또 중앙당 지도부가, 혹은 시도당 위원장이, 혹은 당 사무처가 지원할 거는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개인적인, 오늘 몇 분이서 최고위원들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 이제 이 문제 안 되면 탈당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다.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나 우리 공화당이, 제가 2018년 4월 27일, 9월 19일, 18일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핵폐기 프로그램 없다. 그 다음에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DNA를 얘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가치는 무너졌다.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핵폐기 가지고 앞만 떠들어 봐야요.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서민 얘기하던 서민 얘기에 쑥 들어갔어요. 청년 얘기하더니 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학교 입시, 수시 전형 때부터 시작해서 특혜 줘버렸죠. 민주노총, 고용세습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죠. 청년의 공정성, 공평함은 없어지면 기회균등 없어졌잖아요. 그들이 가장 잘한다는 얘기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보 거짓말하다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공화당은 창당 시점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불법 탄핵, 그 이후에 권력 찬탈,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올 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얘기를 했고, 우리 공화당이 안타깝게도 우리 공화당이 얘기했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예측한 대로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뜨립니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보수의 역사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래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사로움을 가지고 이거 하면은 뭐 탈당을 운운하고 이거 하면은 어떻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안타깝다는 표현을 좀 몇 번 쓰는 이유가요.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이제 저항 세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힘들더라도 대통령 빨리 곁으로 모시고 마지막 남은 체제 수호, 역사 수호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서명대 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차량 시위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우선 과제는 서명대입니다. 서명대를 통해서 당원 확보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가 무엇인지를 전국으로 알리고,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실체도 알리고, 전단지나 당부도 배포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공화당이 새롭게 힘이 결집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은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합니다. 거짓으로 흥한 자 그 거짓으로 망하는 거예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쇼 정권이 주워 담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만 더 결속을 하고 우리만 더 뭉치면은 우리 공화당이 목표한 그 목표 달성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전국의 서명대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동지들끼리 법적 다툼하지 마세요. 동지들끼리. 우리가 앞장서서 들던 사람들, 동지들 고소고발하는 사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 만나서 해결해보고 안 되면은 중앙당에 올리세요. 중앙당 윤리를 올리면 윤리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좀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자정당 만들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업종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장 김태수 최고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임명장 김태수 위 사람을 우리공화당 이업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은진입니다. 뭐 찍나? 네, 됐습니다. 자, 공개회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공개회의 5분 있다가 시작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